위해서는 건강한 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 자, 우리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내 몸의 육체적인 건강함도 알고서 같이 즐겨야 되겠죠? 자, 우리 남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남자분들한테. 자, 우리 뒤에 있는 남자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성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여성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 가슴. 역시나 가슴.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성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 자, 우리 저기 모자 쓰신 분. 여성의 몸 중에서, 모자 혼자만 썼으면서 뭘 뒤를 쳐다봐. 여성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허리. 독특한 분이시네요. 허리를 보시는구나. 자, 제가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남성분한테 할 때랑 여성분한테 할 때랑 틀려요.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좀 틀리기도 한데, 자,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여성의 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라는 질문의 첫 번째가 얼굴. 예뻐야 돼. 예쁜 게 착한 거야. 그쵸? 그래서 예뻐야 돼. 얼굴을 먼저 봅니다. 두 번째가 몸매를 봅니다. 세 번째가 가슴을 얘기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네 번째가 이제 성기 부분, 그러니까 생식기 부분이죠. 자, 요 네 가지를 말을 합니다. 자, 근데 그 가슴하고 생식기 부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왜 남자분들은 가슴하고 생식기 부분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역시 섹스를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성관계를 하기,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풍만한 가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기가, 생식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걸 미처 알지 못하고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냐? 자, 어딜까요? 자궁. 자, 남자들한테는 없는 기관이죠. 근데 여자들한테만 있습니다. 근데 이 자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자들은 이 자궁에서 모든 기운이 다 나와요. 그래서 자궁이 약한 사람들, 우리 지금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자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궁이 약한 사람들은요, 다른 장병 치료들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기운도 없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다른 장기에 다른 이상들을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항상 따뜻하게 하고 자궁을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그런데 이 자궁이 정말 싫어하는, 자궁에 해를 끼치는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알코올, 두 번째가 스트레스. 자, 알코올은요, 여자인 내가 직접 술을 막 진짜 퍼마시고 막 깔라가 돼가지고 그 알코올 성분이 내 자궁에 직접 전해지는 것보다 상대 남성이 술을 먹고 나서 성관계를 통해서 그 알코올 성분이 내 자궁에 전해지는 것이 여자인 나한테는 훨씬 더 해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 중에서도 자, 억지로 하는 성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물론 이제 강간당할 때 스트레스는 말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자, 사랑하는 남녀 간에도 항상 하고 싶은 건 아니죠.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오늘만 한 번만 자, 이래서 억지로 그래 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그래 싫지만 한 번 해줘야지. 자, 이렇게 해서 하는 성관계 본인이 원했던 성관계가 아니죠. 자, 그때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대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라면 나만 생각해서, 내 입장만 생각해서 술 진딱 먹고 여자친구 뭐 졸리거나 말거나 하기 싫거나 말거나 그냥 한 번만 하자. 자, 이건 될까요? 안 되죠.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친구라면 정말로 그 친구의 자금까지도 아껴주고 소중하게 배려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멋진 분들이 여러분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보통은 하는 섹스와 일어나는 섹스로 나누는데요. 자, 하는 섹스와 일어나는 섹스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주체가. 자, 하는 섹스라는 것은 섹스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동의도 돼 있고 또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 성관계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같이 책임도 질 수 있는 게 두 사람이 같이 주체가 되는 하는 섹스입니다. 일어나는 섹스라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어나는 섹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한테 3년 전에 12월 달, 딱 요맘때죠. 요맘때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네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본인은 지금 고3입니다.
아유, 잘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자, 지금 하늘이 노을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자, 제가 그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 이제 어떤 대답이 나올까 사실 궁금하기도 했지만 대답이 딱 두 가지만 나왔어요. 하나는 98%, 하나는 2%였습니다. 자, 98% 대답, 그 고3의 학생들이 뭐라고 선택을 했을까요? 지우자, 낙태시킨다. 는 2%였습니다. 그럼 98%는 뭐였을까요? 98%. 낳자? 고3인데 나가지고 키울 수 있을까요? 헤어져. 정답, 역시. 자, 진짜요. 진짜 98%는 도망친다, 잠수 탄다, 쨘다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생각하기에는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닥쳐서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고3의 학생인데 돈도 없죠. 일단은 돈도 마련해야 되는데 돈도 없죠. 거기다가 수술할 때 부모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죠.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그 두 명의 2%의 학생들마저도 사실은 책임을 지지 못하고 같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찢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20대 초반에 여러분들 나이 때 물어봤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조금은 변화가 있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지금 21살의 나이에 발목 잡혀서 지금 애 낳고 살림하고 그럴 수는 없어. 이번 한 번만 지우자. 자, 낙태 쪽으로 기우는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마저도 하지 못해서 우리 헤어져. 자, 바로 헤어져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잠수 타는 거죠. 연락 끊고 알았어 오빠 믿고 기다려 하다가 그냥 연락 끊어버리는 거죠. 그동안에 여자친구는 계속 배가 부르고 어찌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혼자서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저희 다반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섹스는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자, 두 사람이 같이 동의하에 서로 같이 육체적으로 같이 교감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함께 준비되고 함께 동의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 저는 성관계를 처음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저기 우리 딸이 와 있어서 고등학생 딸이 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엄마로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기도 합니다. 저 딸의 나이에 저는 성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둘이 콘돔도 썼고 그리고 둘이 같이 준비도 돼 있었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제가 성교육 강사가 됐잖아요. 성교육 강사가 돼서 17살 때 했던 그 성관계를 되짚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정말 너무너무 무모하고 책임질 수 없는 성관계를 했던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임신이 됐다면 물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했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콘돔이 빵꾸 날 수도 있는 거고 뒤집어 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내가 임신이 됐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두 사람이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함께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진정한 성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섹스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이제 잠깐 이제 좀 사업이 몰락을 해서 부모님이랑 한 방에서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이제 같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빠는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계속 찝쩍거린 거예요. 엄마는 은숙이 아직 안 자. 그 얘기 제 귀에 다 들렸어요. 은숙이 아직 안 자. 그런데 아빠가 괜찮아 하면서 그냥 이불 속에서 하셨어요. 그걸 귀로도 다 듣고 그 다음에 이불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다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뭐야, 엄마 아빠 지금 몇 살인데 그때 나이가 사실은 제 나이 때거든요. 40대거든요. 그런데 가족끼리도 그런 거를 하나? 가족끼리 그때까지 40대가 될 때까지 섹스를 한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40대가 돼 보니까 사실은 가장 그 어떤 섹스의 그 열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맛을 알고 즐길 수 있으면서 성관계를 하는 거는 30, 40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의 역할 때문에 그때 가장 그 성적인 욕구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남성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일으키지만 성적인 욕구를 여성들은 그때쯤에 많이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섹스는 평생 동안을
평생 동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더 평생 동안을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의 성을 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발 술 처먹고 새벽 2시에 들어가지 좀 말아주세요. 그때까지 부모님들 못 자고 기다립니다. 섹스도 못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 새 나라의 어린이 몇 시에 자야 돼요? 새 나라의 어린이들 9시에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도 성생활을 즐길 수가 있죠. 제발 좀 일찍 들어가고 일찍 좀 자세요. 부모님들도 좀 부모님들의 관계를 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가 생기는 순간부터 부부의 성관계 횟수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서 그때부터 성관계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는 이미 자녀들도 성장을 해서 뭐 분가도 하고 다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만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이